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50세 이상이신 분들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책을 읽는데 글자가 흐릿하게 보인다. 직선이 물결치듯 휘어져 보인다. 시야 한가운데가 뿌옇게 보인다. 나이 들면 눈이 침침한 게 당연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셨다면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황반변성이라는 무서운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황반변성은 방치하면 실명까지 이를 수 있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황반변성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우리 눈 뒤쪽에는 망막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망막은 카메라의 필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빛을 받아들여서 뇌로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 망막의 중심부에 황반이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황반은 우리가 사물을 정확하게 보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책을 읽을 때, TV를 볼 때, 사람 얼굴을 볼 때, 우리가 정면으로 보는 모든 것이 바로 이 황반을 통해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황반이 손상되고 기능이 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황반변성입니다. 왜 50세 이상이 위험한가? 황반변성은 50세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합니다. 50대에는 100명 중 12명, 60대에는 100명 중 57명, 70대 이상에서는 100명 중 10명 이상, 나이가 들수록 위험이 높아집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실명 원인 1위가 바로 황반변성이라는 점입니다. 당뇨망막병증, 녹내장보다도 더 많습니다. 건성과 습성, 두 가지 종류. 황반변성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건성 황반변성은 천천히 진행됩니다. 황반 아래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서서히 시력이 떨어집니다. 전체 황반변성의 8,090%가 건성입니다. 습성 황반변성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망막 아래에 비정상적인 혈관이 자라면서 출혈이 생깁니다.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치료하지 않으면 실명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습성은 1020% 정도입니다. 하지만 건성이 습성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황반변성의 초기 증상 3가지.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시고 해당되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첫 번째 증상으로는 변형시, 직선이 휘어져 보이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초기 증상입니다. 바둑판이나 타일, 창문의 직선을 보면 물결치듯 휘어져 보입니다. 신문을 읽는데 글줄이 구부러져 보입니다. 문틀이 휘어져 보입니다. 이것은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면 안 됩니다. 직선이 휘어져 보이는 순간 바로 안과에 가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간단한 테스트를 해볼까요? 한쪽 눈을 가리고 문틀이나 창문틀을 보세요. 직선이 직선으로 보이나요? 아니면 휘어져 보이나요? 그 다음 반대쪽 눈도 똑같이 해보세요. 한쪽 눈이라도 직선이 휘어져 보인다면 꼭 병원에 가세요. 두 번째 증상으로 중심암점, 시야 중앙이 흐리거나 검게 보이는 증상이 있습니다. 책을 읽는데 단어 한가운데가 뿌옇게 보입니다.
사람 얼굴을 보는데 얼굴 중앙이 흐릿합니다. 심하면 시야 한가운데가 까맣게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먹물을 한 방울 떨어뜨린 것처럼요.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노안이나 백내장으로 착각합니다. 안경을 바꾸면 되겠지 하고 안경점에만 갑니다. 하지만 황반변성은 안경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시야 중앙만 흐린 게 특징입니다. 주변은 잘 보이는데 중앙만 안 보이면 황반변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증상으로는 대비감도 저하, 색이 흐릿하게 보이는 증상이 있습니다. 색깔이 예전만큼 선명하지 않습니다. TV를 보는데 화면이 뿌옇게 보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시력이 더 떨어집니다.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을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계단을 내려갈 때 어디가 한 칸인지 구분이 안 돼서 헛디딜 뻔한 적 있으신가요? 이것도 황반변성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증상. 직선이 휘어져 보이고 중앙이 흐리고 색이 선명하지 않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체하지 말고 안과에 가세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진단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암슬러 격자 테스트입니다. 종이에 바둑판처럼 격자를 그리세요. 가로, 세로 10cm 정도 되는 정사각형에 1cm 간격으로 선을 그으면 됩니다. 정가운데에 점을 하나 찍으세요. 준비되셨나요? 테스트 방법. 첫째, 안경이나 돋보기를 쓰신 분은 그대로 착용하세요. 둘째, 한쪽 눈을 손으로 가리세요. 셋째, 격자를 눈에서 30cm 정도 떨어뜨려서 드세요. 넷째, 가운데 점을 집중해서 보세요. 다섯째, 가운데 점을 보면서 주변 선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세요. 정상이라면 모든 선이 직선으로 보입니다. 모든 네모칸이 똑같은 크기로 보입니다. 빈 공간이나 흐린 부분이 없습니다. 이상이 있다면 선이 물결치듯 휘어져 보입니다. 칸의 크기가 다르게 보입니다. 어떤 부분이 뿌옇거나 까맣게 보입니다. 선이 끊어져 보이거나 사라집니다. 이 테스트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절대 며칠 지켜보자 하지 마세요. 바로 다음 날이라도 안과에 가세요. 이 테스트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50세 이상이면 꼭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그럼 누가 황반변성에 더 잘 걸릴까요? 위험 요인을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나이. 이건 피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50세 이상부터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둘째, 흡연. 담배를 피우면 황반변성 위험이 23배 높아집니다. 담배 연기가 망막의 혈관을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금연하세요. 금연 후 20년이 지나면 비흡연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위험도가 낮아집니다. 셋째, 가족력.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중에 황반변성 환자가 있으면 위험이 34배 높습니다. 유전적 요인이 큰 역할을 합니다. 가족 중에 황반변성 환자가 있다면 더 자주 검사를 받으세요. 넷째,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 혈압이 높거나 심장 질환이 있으면 눈 혈관에도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고혈압을 잘 관리하는 것이 눈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다섯째, 비만.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인 경우 황반변성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여섯째, 과도한 자외선 노출. 평생 햇빛에 많이 노출되면
망막 손상이 누적됩니다. 특히 4050대에 야외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위험합니다. 일곱째, 영양 불균형. 특히 항산화 영양소가 부족하면 위험합니다. 비타민어, C, E, 루테인, 제아잔틴 같은 영양소가 중요합니다. 다행히 황반변성은 생활 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7가지 꼭 실천하세요. 첫 번째, 금연은 필수입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 오늘 당장 끊으세요. 황반변성뿐 아니라 백내장, 녹내장 위험도 줄어듭니다. 간접흡연도 피하세요. 두 번째, 선글라스 착용하기. 외출할 때는 꼭 선글라스를 쓰세요. 자외선 차단율 99% 이상인 제품을 선택하세요. 색깔이 진하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모자도 함께 쓰면 더 좋습니다. 흐린 날에도 자외선은 나옵니다. 날씨와 상관없이 쓰세요. 세 번째, 눈에 좋은 음식 챙겨 먹기.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조금 뒤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네 번째, 적정 체중 유지하기. 비만은 황반변성의 위험 요인입니다. 체중을 5kg만 줄여도 위험이 크게 낮아집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으로 체중을 관리하세요. 다섯 번째, 혈압과 콜레스테롤 관리하기.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눈 혈관에도 나쁩니다. 정기적으로 혈압을 재고 약을 처방받았다면 꼭 복용하세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관리하세요. 여섯 번째, 정기적인 안과 검진. 50세 이상이면 1년에 한 번은 꼭 안과 검진을 받으세요. 가족력이 있거나 위험 요인이 있다면 6개월에 한 번. 검진에서는 시력 검사뿐 아니라 안저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안저 검사는 눈 뒤쪽 망막을 직접 보는 검사입니다. 황반변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 줄이기. 블루라이트가 망막에 해롭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오래 보지 마세요. 1시간 사용하면 10분 쉬세요.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 보는 건 특히 나쁩니다.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나 필터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음식으로도 황반변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이 좋습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 마이너스 황반을 보호하는 황금 영양소. 이 두 영양소는 황반에 직접 축적되어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자외선과 블루라이트로부터 황반을 지켜줍니다. 어디에 많을까요?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 옥수수, 계란 노른자에 많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루테인 10mg, 제아잔틴 2mg입니다. 시금치로 치면 한 접시 정도. 매일 녹색 채소를 드세요. 오메가3 지방산 마이너스 혈관을 건강하게, 망막의 혈관 건강을 유지합니다. 염증을 줄이고 습성 황반변성 위험을 낮춥니다. 어디에 많을까요?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등 푸른 생선, 호두, 아마씨. 일주일에 생선을 3회 이상 드세요. 생선을 못 드시면 오메가3 영양제를 드세요. 비타민 A, C, E- 강력한 항산화제. 망막 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비타민어는 당근, 고구마, 단호박, 시금치에 많습니다. 비타민 C는 귤, 딸기, 키위, 브로콜리, 파프리카에 많습니다. 비타민 E는 아몬드, 땅콩, 해바라기 씨에 많습니다.
아연 마이너스 망막 대사의 필수. 아연이 부족하면 야맹증이 생기고 황반변성 위험도 높아집니다. 굴, 소고기, 닭고기, 콩류에 많습니다. 종합하면 아침엔 계란 프라이 노른자는 꼭 드세요. 시금치 나물, 견과류 한 줌. 점심은 생선구이, 브로콜리, 현미밥. 저녁엔 닭가슴살 샐러드, 케일, 당근, 파프리카, 고구마. 간식으로 귤, 딸기, 아몬드. 이렇게 드시면 눈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를 다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영양제 복용도 고려하세요. 음식만으로 충분한 양을 섭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황반변성 위험이 높은 분들은 영양제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AREDS 포뮬라라고 황반변성 예방 효과가 입증된 영양제가 있습니다. 루테인, 제아잔틴, 비타민C, 비타민 E, 아연, 구리가 들어있습니다. 약국에서 눈 영양제 주세요 하시면 추천해 주실 겁니다. 눈 건강을 해치는 것들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담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담배는 눈의 최대의 적입니다. 둘째,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튀긴 음식,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이런 음식들이 혈관을 막아서 망막에 나쁩니다. 셋째, 과도한 음주. 술을 많이 마시면 비타민 흡수가 떨어지고 혈관이 손상됩니다. 하루 소주 한 잔 이하로 제한하세요. 넷째, 과도한 당분 섭취. 혈당이 높으면 망막 혈관이 손상됩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단 음료, 과자, 케이크를 줄이세요. 다섯째, 어두운 곳에서 책이나 스마트폰 보기. 눈에 과도한 피로를 줍니다. 밝은 조명 아래서 보세요. 만약 황반변성이 발견되면 어떻게 할까요? 진단 방법으로 다음에 말씀드릴 것들이 있습니다. 시력 검사, 기본적인 시력을 측정합니다. 암슬러 격자 검사, 아까 말씀드린 그 테스트입니다. 안저 검사, 눈 뒤쪽 망막을 직접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검사입니다. 빛간섭 단층 촬영 OCT 망막의 단면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황반의 상태를 정확히 평가합니다. 형광 안저 촬영 조영제를 주사하고 망막 혈관을 촬영합니다. 습성 황반변성을 진단할 때 씁니다. 건성 황반변성 치료는 안타깝게도 특별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영양제 복용 AREDS 포뮬라를 매일 복용합니다. 생활습관 개선, 금연, 체중관리, 혈압관리. 정기검진 36개월마다 경과를 관찰합니다. 건성이 습성으로 진행하는 걸 막는 게 목표입니다. 습성 황반변성 치료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안구내 주사 치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눈 속에 약물을 주사해서 비정상 혈관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루센티스, 아일리아, 아바스틴 같은 약물을 씁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나중에는 23개월에 한 번씩 맞습니다. 눈에 주사를 맞는다고요? 무섭게 들리지만 저만 마취를 하기 때문에 통증은 거의 없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 치료로 시력을 유지하거나 개선했습니다. 레이저 치료, 일부 경우에 레이저로 비정상 혈관을 파괴합니다. 광역학 치료, 특수 약물과 레이저를 결합한 치료입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90% 이상이 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이미 손상된 시력은 되돌리기 힘듭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더 생생하게 이해해 봅시다. 조기 발견으로 시력을 지킨 68세 김 선생님이 계십니다. 김 선생님은 어느 날 신문을 읽다가 글자가 휘어져 보이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바로 다음 날 안과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 한쪽 눈에 초기 습성 황반변성이 발견됐습니다. 즉시 안구 내주사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6개월 동안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 결과 시력이 유지됐고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3개월에 한 번씩 주사를 맞으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독서도 하고 운전도 하고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 선생님이 특별했던 건 뭘까요? 바로 증상을 발견하자마자 병원에 간 겁니다. 며칠 지켜보자 하지 않았어요. 이 빠른 대응이 시력을 지켰습니다. 반대로 늦게 발견해서 안타깝게도 시력을 잃은 72세 박 여사님도 계십니다. 박 여사님은 시력이 흐려지는 걸 느꼈지만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안경을 바꾸면 되겠지 싶어서 안경점에만 갔습니다. 6개월 후 한쪽 눈이 거의 안 보이게 됐습니다. 그제야 안과에 갔더니 진행된 습성 황반변성이었습니다. 치료를 받았지만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 시력 회복이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한쪽 눈의 중심 시력을 거의 잃었습니다. 책 읽기, 운전, 얼굴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박 여사님이 6개월 전에 병원에 갔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시력을 지킬 수 있었을 겁니다. 6개월이 평생의 시력을 좌우했습니다. 예방으로 건강을 유지한 65세 이 선생님도 계십니다. 이 선생님의 어머니는 황반변성으로 시력을 잃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50세부터 매년 안과 검진을 받았습니다. 금연했고 매일 시금치와 생선을 챙겨 먹었습니다. 선글라스도 꼭 썼습니다. 루테인 영양제도 꾸준히 복용했습니다. 그 결과 65세가 된 지금까지 눈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진에서 약간의 노폐물이 보이긴 하지만 아직 시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선생님의 사례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예방과 관리로 충분히 황반변성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요. 만약 황반변성으로 시력이 많이 떨어졌다면 어떻게 할까요? 완전히 실명하는 건 아닙니다. 주변 시력은 남아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저시력 보조기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돋보기 글자를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확대경 손에 들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확대 독서기 글자를 화면에 크게 확대해서 보여줍니다. 음성 지원 기기 스마트폰의 음성 기능을 활용합니다. 조명 밝은 조명을 사용하면 더 잘 보입니다. 시각 재활 훈련도 가능합니다. 남아있는 주변 시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고개를 돌려서 보는 방법, 주변 시력으로 읽는 방법 등 시각 재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지지도 중요합니다. 시력을 잃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우울증이 올 수 있습니다. 가족의 지지가 중요하고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도 받으세요. 같은 상황의 환자들과 만나는 자조 모임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황반변성이라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하나, 정기 검진 챙겨드리기. 노인분들은 병원 가는 걸 미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시죠. 가족이 적극적으로 챙겨서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합니다. 둘, 약물 복용 관리.
안구 내 주사 치료 일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영양제도 매일 드시도록 챙겨드리세요. 셋. 식사 준비. 눈에 좋은 음식으로 식단을 짜드리세요. 시금치, 생선, 견과류 등을 자주 드시게 하세요. 넷. 안전한 환경 만들기. 집 안을 밝게 하세요. 계단이나 문턱에 형광 테이프를 붙여서 구분이 잘 되게 하세요. 넘어지지 않도록 장애물을 치우세요. 다섯. 감정적 지지. 시력을 잃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잘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시죠라고 공감해 주세요. 짜증내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도와드리세요. 황반변성 치료 연구는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1. 유전자 치료. 황반변성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교정하는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임상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2. 줄기세포 치료. 손상된 망막 세포를 줄기세포로 대체하는 연구입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3. 인공망막. 전자칩을 눈에 이식해서 시력을 회복하는 기술입니다. 이미 일부 환자들에게 시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4. 새로운 약물들. 더 효과적이고 오래 지속되는 약물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주사 횟수를 줄일 수 있는 약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황반변성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지금의 시력을 최대한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듣고 나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오늘 당장 암슬러 격자 테스트를 해보세요. 종이에 격자를 그려서 양쪽 눈을 각각 테스트하세요. 이상이 있으면 내일이라도 안과 예약하세요. 이번 주 안에는 50세 이상인데 최근 1년 안에 안과 검진을 안 받으셨다면 예약하세요. 선글라스가 없다면 하나 사세요. 자외선 차단 기능 확인하세요. 담배 피우시면 금연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이번 달부터는 매달 암슬러 격자 테스트를 습관화하세요. 시금치, 생선, 당근, 브로콜리와 같은 눈에 좋은 음식을 식단에 추가하세요. 루테인 영양제 복용을 시작하세요. 1년에 한 번 안과 검진을 받으세요. 금연을 유지하세요. 선글라스를 생활화하세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여러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 아침 햇살, 손주들의 얼굴, 아름다운 꽃, 맛있는 음식, 이 모든 걸 보려면 건강한 눈이 필요합니다. 황반변성은 무섭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과 적절한 관리로 충분히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50세 넘으면 무조건 확인하세요. 직선이 휘어져 보이고 중앙이 흐리고 색이 선명하지 않다면 바로 안과에 가세요. 며칠 지켜보자가 평생의 시력을 좌우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들에게도 이 내용을 꼭 전해주세요. 50세 넘으면 눈 검사 받아야 한대라고요. 그것이 그분들의 시력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암슬러 격자 테스트, 안과 검진 예약, 선글라스 구입, 눈 좋은 음식 챙겨 먹기. 이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평생 시력을 지킵니다. 10년 후, 20년 후에도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또렷하게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눈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